자, 이 과점주주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정리 좀 해봐요. 설립시 40%.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합니다. 취득.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 20%를 취득해. 예를 들어서 30%를 취득했다 가정하면 지분 비율 몇 프로? 70%.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그럼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70%. 이유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닌 자는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야. 60%. 과점주주잖아? 60%. 이거 과점주주잖아. 이건 아니고 이미 과점주주가 됐어요. 근데 지분을 취득해서 10%를 취득했어. 그러면 몇 프로야? 70%. 이럴 때는 뭐다? 빼야 돼. 빼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 이렇게 10%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하고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빼고.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닌 자는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고 이미 과점주주죠?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과점주주는 빼고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혼돈하면 안 돼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고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70%가 되더라도 빼고. 왜 빼? 과세 안 하니까 빼고 몇 프로? 10%. 정리 잘해요 이거. 아니잖아.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고 벌써 과점주주잖아. 그럼 설립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점주주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미 과점주주일 때는 빼고 70%가 되더라도 10%만. 괜히 가르쳤네요 지금. 그냥 놔둘 걸. 다시 한번. 과점주주가 아니죠? 더해서 과점주주가 되고 이미 과점주주는 빼고 몇 프로? 10%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아유 고마워요. 여기 13밖에 없어. 자, 그 다음 기본서 들어가죠.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책 비율 보지 말라고요. 머리 아파. 무슨 뭐 박스에 비율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론 정리에 신경 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112쪽이죠? 과세 대상과 똑같은 용어가 뭐예요? 과세 물건. 물건과 똑같은 용어는 뭐다? 과세 객체.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된가? 항상 무슨 주의다? 열거된 것만. 몇 개? 13개. 13개, 13개. 그래서 13개를 암기해야죠. 이제 소유권 취득 13개를 얘기하는 거. 13개. 박스가 13개잖아요.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13개를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3가지로.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세법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법은 범위가 좁다고요. 토지 및 건축물 박스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의
준하는 준부동산 몇 개입니까?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옆에 뭐가 붙어? 임목. 임목이 뭐예요? 등기된 나무도 대상이에요. 임목.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준부동산. 준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는 토탈 몇 개가 있다? 7개.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로 치면 13개에 열거든 거. 그럼 첫 번째는 광업권. 광업권이 뭐다? 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어업권이 뭐다?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자가 고등어가 아니라 뭐다? 광어. 수없이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광어가 누워있는 거 봤죠? 광어가 보이면 뭐를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구나. 광어가 취해서 누워있잖아. 광어. 고등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팔하니까. 광어 뒷글자가 기억 안 나면 말짱 도루묵.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가 몇 가지다? 5개. 순서는 관계없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일명 골콘 종숙료. 이해의 특징은 비싼 거야. 회원제. 알아들었나요? 회원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타인보다 뭐다?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소유권이 아니니까 저당권 없어요.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게 몇 개다? 13개. 이거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 자, 13개.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는 뭐다? 설명이라고 그랬죠? 밑에 설명.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그럼 토지는 뭐다? 토지의 지목은 28개를 얘기하죠? 항상 세법은 공부상 취득이 아니라 파란 거 뭐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등기랑 합쳐서 취득세를 낸다고요. 세법은 공부와 관계없다. 그 다음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 3가지를 얘기하네요. 3가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왔네. 기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니은,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2번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2번을 줄여서 6글자로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떨어져 있잖아요. 2번. 어디 갔다 왔어? 그렇지. 빠졌네. 빠진 것도 보이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아주 칠판 보랴 밑에 보랴. 아주 대단한 여성이네요. 자, 그래서 니은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112쪽 제일 아래. 그 다음 니은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독립됐다고요. 그 다음 디귿은 뭐다? 건축물에 딸린 붙어있는 거. 그래서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오른쪽 나왔죠? 더 알아보기. 자,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가 뭐다? 첫 번째 줄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를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물이죠.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 학원 건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독립된 시설물. 7번까지 나와 있네요.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항상 1번 유주로 공부한다. 점점점점 7개예요. 레저시설, 즐기는 거네. 3가지가 있죠. 수영장을 취득했다. 스케이트장을 취득했다. 골프 연습장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은 괄호 모든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등등등.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이번에는 건축물에 뭐다? 딸린 붙어있는 거죠. 항상 첫 번째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이죠. 건물에 붙어있잖아.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여기는 다 굉장히 좋은 학원이에요. 여기는 2층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걸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잖아. 그럼 체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5분만 왔다 갔다 그래봐. 계속 체력이 증강돼요. 잘못하면 빈혈로 쓰러져.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는 뭐를 기억하면서 올라와야 된다? 이 엘리베이터는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건물과 함께 재산세도 납부하는구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째 정도만 알면 돼. 부착된 금고에 빛을 그어요. 부착된 금고 어디에 가면 보여요? 이거 은행, 도난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은 벽에 부착된 금고가 딱 붙어있죠. 그거를 보는 순간 뭐를 기억한다?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매년 건물과 함께 재산세를 납부하는구나.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은행 가면 반드시 뭐를 한번 확인하라 그랬어요? 부착된 금고 쳐다보면서 취득세를 기억해야 돼요. 한 번만 쳐다보라 그랬죠? 여러 번 쳐다보면 용의선상에 올라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제발 좀 나가서라도 기억하면서 살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끝났고, 자, 그 다음 114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준부동산. 5개가 있죠, 그죠? 1번 차량. 차량은 포인트가 뭐다? 원동기 장치 and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는 차량이다. 그래서 한 번 출제됐네.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오토바이 원동기가 달리면 차량이라고요. 용어를 모르면 스마트폰을 찾아봐야 돼요. 잠 올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2번은 기계장비. 기계장치 하면 틀려요. 비. 자, 3가지죠. 주로 중장비, 건설공사용, 화물 하용용, 그 다음 광업용 3가지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건설공사용, 아파트 신축하는 데 가면 뭐가 보여? 노란 기계가 뚝뚝 서 있죠? 그런 거 다 취득세 내는 거예요. 노란 기계, 아파트 신축 현장에 가면 그거 뭐예요? 자, 그런 기계 있어. 기억하지 마라. 이런 거. 자, 항공기. 항공기는 포인트가 뭐다? 사람이 탑승 조정, 사람이 탑승 조정 등등등 있고,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도 있고. 활공기가 뭐예요? 활공기, 행글라이더. 활공기가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모르면 잠 올 때 찾아보는 거요. 활공기가 행글라이더. 사람이 밧줄에 매달리죠. 그 다음 회전익 항공기가 뭐예요? 헬리콥터 이런 거. 돌아가는 거.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혼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과도한 취미생활을 합니다. 행글라이더 주말에 타러 가. 주말에 혼자 타러 가요. 있다잖아. 그래서 바람이 샥 불어서 나무에 걸려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하기 전에 미리 죽을 수도 있어요. 낚시 광이다.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하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낚시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죠.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그래서 상대방이 과도한 취미생활을 하는 배우자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왜?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돼. 중독되면은 말도 뒤지게 안 들어. 알아들었나요? 그게 사람 심리요. 자, 그 다음. 나 오늘 집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또 안 해. 또 안 하면 왜 안 해? 내가 할 거 있는데 안 해. 자, 그 다음. 자, 4번. 차관 남 집 얘기는 뒤지게 좋아해 놓고 뒤에서 뒷담화까 내가 알아. 그래서 자, 선박. 자,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및 포인트가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선박이라 그런다. 엔진으로 가는 게 뭐야? 기선.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가 뭐다? 범선. 조그만 배들을 뭐라 그래요? 부선, 낚싯배 이런 거. 그 다음 임목.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지상의. 땅 위에 나무들 3가지. 지상의. 자, 그 다음 3번 각종 권리. 몇 개? 7개.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뭐다? 광어. 고동어는 아니에요. 광어. 광어가 왜 누워있어? 취해서 취득세 대상이에요. 끝났잖아. 13개. 자, 1번 한번 풀어봐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은. 임차권.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죠. 나머지는 다 열거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과세될 수 있는 거죠? 기억,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 니는 지금 안 배우는데 옛날에 배웠어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 과세를 안 해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사치는 제외. 별장 이런 거는 과세로 돌아가고. 자, 디귿은 배웠죠?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과세하죠.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원시 최초 취득인의 과세.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럼 칠판 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다?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죠? 회사에서 최초로 만들잖아요. 차량을 제조한다. 항공기 등은 조립한다.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그래서 회사는 최초의 취득.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이전 받죠? 차량 구입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차량, 자동차에서 차량을 완성시킵니다.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야. 완성차 예를 들어서 그럼 원시 취득자는 200만 원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우리는 무슨 취득자야? 승계 취득자는 뭐 한다? 과세한다. 200만 원은 누구에게 과세한다?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승계 취득자. 회사는 과세 안 해요. 200만 원을 과세하면 어떻게 돼? 차량 가액이 올라가죠.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럼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거나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2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네 가지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면 원시와 승계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설명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로 간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것도 이거 납세 의무자. 자, 1번 납세 의무자는 양과로 1번만 알면 되죠.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파란 글씨가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 글자로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 소유자도 맞는 지문이죠? 소유자 옆에 저거. 소유자는 무슨 취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취득. 소유자는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변경. 지목변경하면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변경 시점의 소유자. 건물을 개수하면 건물 소유자가 내는 거죠. 간주취득을 얘기한다.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지금 116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원시를 물어보나요? 승계를 물어보나요? 승계를 물어보면 해당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죠. 해당한다는 그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의제 납세 의무자. 양과로 1번 5번 출제됐네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건물주네요. 건물주. 건물주를 길게 어떻게 말씀하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구조부가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임대를 하죠? 임대를 해. 은행 세입자네요.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네. 그럼 은행이 주인 허락을 맡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수. 개수잖아.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그럼 취득으로 본다. 그럼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건물주. 은행이 아니에요. 건물주. 그럼 엘리베이터는 누구 거야? 은행 거죠? 은행은 부담자일 뿐입니다. 세금은 누가 부담하든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법상 납세 의무자. 그러면은 은행은 이 건물주는 반발하죠? 은행 건데 왜 내가 내냐? 반발을 못하게끔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 엘리베이터는 뭐다?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효용 가치. 즉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건물 가치가. 그럼 이럴 때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설한 자는 은행은 부담자는 될 수 있어요.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 길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주에게 세금을 걷는 게 용이합니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빠르게 징수할 수 있죠? 세입자는 부담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자, 그 다음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옆에 딱 적어. 무슨 취득이야? 간접취득.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 변경 시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밑줄.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뭐다? 변경한 거잖아.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의 소유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번 나왔다. 과점주주다. 설명 끝났죠? 과점주주가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과점주주다.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죠?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함으로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마지막 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 뭐가 생략된 지문이다? 지분비율. 부동산 등 취득한 걸로 본다. 전체가 아니라 지분비율만큼. 아까 우리 지분비율 계산했잖아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오른쪽 꼭대기 설립시 과점주주예요. 이거 설립시 과점주주잖아?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빼서 10%만 되는 거예요. 설립시 과점주주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왜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하라 이거지. 그래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세를 낸다. 설립을 망설이거나 설립을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자, 4번. 4번은 뭐다? 수입하는 자. 뭐가 들어갈 때? 외국.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왜? 수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직접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대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국인에게는 징수를 못해요. 이용자에게도 징수를 못하죠.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자가 법상 납세의무자다. 꼼짝 못하게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상속받으면 상속인 누가 낸다? 각자. 그럼 각자는 한쪽이 안 낼 수도 있죠. 상속인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이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주택조합. 여기 6번은 법이 3가지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주택법 밑줄 긋고.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 빈집 어쩌고 저쩌고 특별법입니다. 법이 3개예요. 그럼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고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다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재건축 정비법. 재건축이 들어갔다고요. 1000세대. 그럼 재건축은 공익이다,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 1000세대.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지어. 이렇게. 그러면 뭐를 조합을 설립하죠? 조합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조합이. 그럼 이제 이거는 1000세대. 1000세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럼 200세대는 뭐야?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하잖아요. 일반 분양. 그래서 1000세대는 조합원 거죠? 그럼 일반 분양은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200세대는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1000세대만. 그럼 200세대는 누가 내? 200세대는 200세대 분에 대한 땅이 있잖아. 토지. 200세대 분에 대한 땅이 있겠죠?
토지는 누가 낸다? 조합이 내는 겁니다. 땅은 200세대분에 대한 땅이 있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조합이 내. 그리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죠?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땅 조합이 내는 거예요. 2차적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 그래서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당첨되면 로또 아파트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조합원. 그 얘기죠? 그래서 파란 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는 천세대 누가 낸다? 조합원. 뒤에까지 가야 돼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이거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 200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됐죠? 그래서 위에 1번 나왔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1번. 조합이 뭐이 땅. 이거는 조합이 내는 거예요. 조합이. 천세대는 뭐다? 조합원 거잖아. 조합의 원이 내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이번에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거는 118, 8번, 9번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마무리 지어야 돼요. 8, 9. 8번, 9번 갖고 정오를 만들어요. 8번 말고 죄송해요. 자, 9번, 10번. 이건 읽어보면 되고 9번, 10번. 자, 9번은 옆에 적어요. 상식. 상식이에요. 9번은 상식. 자, 포인트가 뭐다? 배우자, 간, 직계, 좀비속, 가족이죠. 그죠? 취득합니다. 취득한다고요.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게 상식이에요. 가족 간의 이전은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알아들었죠? 대가가 없으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야? 똑같은 지문이 무상.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게 상식이란 얘기예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됐죠? 가족 간엔 대가가 없는 거야. 이게 원칙.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거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가 없죠?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9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징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박스 내용이 나오면 징여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유상. 그럼 1번은 뭐예요? 1번은 가족 재산이 공경매 당합니다. 공경매 당한 거를 누가 취득했어? 가족이 취득했죠? 가족이 취득하면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돈이 나가잖아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공경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럼 모든 재산이 법원에 귀속되죠? 이거를 누가 취득해? 가족이. 그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상.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교환 나왔다. 3번 권리재나 재산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포인트는 서로 교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세 가지는 대가가 확인되는 거래죠. 증명되는 거래라고요. 돈이 나가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유상. 자, 그리고 4번 나와 있네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서 증명, 입증되는 거래. 뭘로 증명한다? 여기 봐, 소득으로. 소득으로 가족재산을 취득하면 유상이 됩니다. 번 걸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찍혀있어요? 거기 자기 재산을 처분합니다. 처분해서 그 돈으로 증명합니다. 또는 담보제표서 그 금액으로 증명합니다. 내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담보제표서 금액으로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따라오고 계신가요? 니은의 처분, 담보. 자, 디귿은 건너뛰고 리을. 자, 리을 봐요. 리을 봤어요? 자, 뭘로 증명했다?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즉 교환 형태잖아. 재산을 받았죠. 가족으로부터. 또 대가를 재산으로 주면 교환 형태예요. 재산으로 준다. 재산이란 가치가 있으므로 뭐다? 유상. 자, 상식이네요. 왜 상식이에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상식이에요.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거나 입증하면 다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구분나는 이유는 취득세가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증여로 가면 일률적으로 몇 프로를 부담해? 3.5. 안 까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증여받으면 나야 나 3.5%. 공시가격에 3.5% 모아놔야 돼요. 안 까먹는 거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세율. 까먹을 게 따로 있어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유상은 원인에 따라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최대 몇 프로야? 4%.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4% 빼고는 유상으로 가야 취득세가 덜 나오겠죠? 4% 빼고는 유상으로 가려면 뭐다? 증명하라, 입증하라, 돈 나간 사실을. 그러나 증여는 일률적으로 3.5예요. 이거 안 까먹는 거. 까먹을 걸 까먹으세요. 부모를 살살 꼬셔서 증여받으면 세부담률이 몇 프로야? 3.5. 나야 나 3.5%. 다음 시간에 배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왜 이럴까? 옆에도 그래요. 자, 그 다음 도킹 개킹이에요. 7, 80%는. 그래도 공부할 때는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돼. 겸손하게 공부해야 한 번에 붙어요. 딱 잘난 체하면 옆에서요. 듣고 있더라도 질투해요. 특히 여자들은. 그리고 선생이 뭐를 물어볼 때도 홀라당 답하지. 여자들은 옆에서 질투해요.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학원 가면 선생 말하는 마다 또박또박 대답해. 공부 7년 했어. 자, 그 다음. 그러나 대답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용기가 대단하잖아. 자, 그 다음 10번.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은 뭐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9번과 10번을 섞어서 출제해요. 이번은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죠.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를 폭탄 맞잖아.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한다고요. 상가 100억짜리야. 100억짜리. 이거를 가백에 증여를 합니다. 가백에. 그럼 얘는 을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죠? 50%가 증여세. 50억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어떤 사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일명 세컨드. 그래서 단순 증여하니까 증여세 폭탄 맞죠? 세컨드를 위해서 을돌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 대출 40억을 받아. 이렇게. 그래서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둘 사이는 세컨드예요. 대출을 두 글자로 뭐야? 갚을 것. 채무. 채무를 인수합니다. 누가? 갑이. 대출 40억은 간명의로 받았죠? 그 둘이 손잡고 가서 사인해. 인수. 그러면 이 채무를 누가 갚는 조건으로? 갑이.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세컨드니까 부부간에 손잡고 다녀요. 길바닥에서? 대부분 손 안 잡는다 그러더라고. 저는 공원 가서 손 한번 잡아봤어요. 와이프 진짜로. 저녁 먹고 이제 휴일날 걷는데 집사람이 손을 탁 빼더라고. 애들이 본대. 그 다음부터는 뒤에 쫓아가거나. 그래서 요즘 공원 가면은 손잡고 다니는 부부들 많아요. 표정이 환해. 손잡고 가면은 표정이 환해. 부부들 알아들었나요?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왔죠? 그러면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취득세. 자, 얼마짜리? 100억짜리 등기 쳐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됐죠? 취득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억에서 얼마를 빼? 채무 40억.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60억.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시험은 1번, 2번. 그럼 이거는 채무죠? 채무는 뭐다? 갚을 거. 나가는 돈이잖아. 나가는 돈이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자, 그 다음 채무를 제외한 뭐를 물어봐? 나머지는 공짜죠. 요거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누는 거예요.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가는 돈이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10번 기억. 세컨드야 세컨드. 채무를 물어보잖아. 채무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갈 돈이니까. 갚을 돈이니까. 됐어요? 이게 법조문이요. 법조문이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 봐. 채무를 물어볼 때는 유상이죠? 근데 뭐를 물어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달라져요. 법조문만 나왔으니까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달라진다? 용어가 증여로 달라진다. 채무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는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뀐다. 그 다음 니은은 상식이라고 적어요. 니은은 상식. 왜 상식이다?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났어?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일어나죠? 상식. 대가가 없다.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이 나오면 상식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채무 40억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줘. 몰래.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면 뭐다? 상식.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으니까 무슨 규정이랑 똑같이 간다? 9번 규정이랑. 증이요? 단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그 얘기잖아요. 니은. 유의 뭘 규정한다? 구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의 9번. 저건 가족이 등장하면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증여로 가기 싫으면 증명하라. 증명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 2번이 나왔네. 2번. 그럼 이거는 1번과 연결된 거죠. 채무인수의 2회. 채무를 뺀 나머지 2회는 공짜잖아. 이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를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왼쪽 오른쪽 이번 시험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상식. 증여. 유상으로 가려면 증명 또는 입증을 하라. 그러면 유상.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채무를 물어보면 나갈 돈이죠?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단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난다? 가족 간에 일어나면 대가가 없다. 이렇게 간다. 잠깐 가족이 등장하면 상식이요. 증여. 유상으로 가려면 증명하라 이거지. 그 얘기네요. 자, 오른쪽.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119 제일 아래. 찬찬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1번 나왔네. 광어 포함. 제외 틀렸네. 준 부동산. 준자가 들어갔죠? 각종 권리. 광어를 포함하잖아요. 제외 벌써 틀렸고. 2번 나왔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누가 납세의무자다? 건물주.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법인 설립 시 뭐가 된 거야? 과점주주. 이거 설립 시 과점주주잖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4번. 간주취득이죠? 지목 변경. 가격이 증가한 경우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과세.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 나왔다. 부담보증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세컨드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잖아요. 없는 거는 부담보증이에요. 무조건 여기 봐. 채무를 물어보면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요. 채무를 물어보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한 장짜리로 정리합니다. 한 장짜리. 이 프린트는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강할 때까지 이거 수백 번 볼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면 어떤 분은 코팅을 하고 여름에 덥잖아. 이렇게 흔들면서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름에 집에서 잠잘 때 파리가 달려들면 엎어놓기도 딱 좋아. 거울 다 가릴, 얼굴 다 가릴 프린트에 이거. 에이, 폰은 옆에 삐쳐나와서 안 돼. 얼굴 딱 가리면서. 자, 납세의무자. 두 번째 칸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 나와 있잖아요. 쭉 아까 설명했잖아요. 조합 원. 자, 1번 누가 나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누가 내는 세금이다. 사실상. 그 다음 1번
가설한 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주체고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그 다음 2번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조합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지금 뭐하고 있어?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 이해를 보고 하얀 거는 나중에 보라고 그랬어요. 꼭 반대로만 하네요. 이거 볼랴? 하얀 거 볼랴? 책 볼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 과점주조 아까 설명했죠? 4번 상속받으면 각자. 옆에 거는 안 배웠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괄호 과점주조 상호간 상속인 각자 공유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라 그랬어? 연대. 그래서 밑에 공유로 취득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지분만큼 내는 거예요. 지분가액. 한쪽이 안 내면 공유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별 2개 나와 있죠. 위에 별 2개가 중요한 겁니다. 별 2개를 찾아요. 위에 별 2개. 하얀 별이에요? 까만 별이에요? 하얀 별. 별 찾아요. 바로 위에 별. 자, 나왔다.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2글자로 뭐다? 상식. 2글자로 상식.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세금을 덜 내려고 유상으로 가려면 입증해야죠? 화살표. 입증하면은 대가가 나가는 거니까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화살표. 이 동그라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 별은 부담부증이요. 가족이 아니죠? 채무는 무조건 나갈 돈이잖아. 유상. 화살표 까만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이 아니라 공짜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얀 프린트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괄호 놓기 하는 거 납세의무자. 하얀 프린트 이거. 괄호 놓기 하는 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학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지나서 해야 기억 속에 남는다고요. 지금 홀라당 해버리면 내일 또 기억이 안 나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